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콘솔에서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입력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제 콘솔 입력 객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옛날에 system.in이라고 알려드렸는데, 키보드로부터 값을 입력받을 때 우리가 버퍼가 필요하다고 했었고, 그 녀석 우리가 input stream이라고 했습니다. 그 녀석을 실체화시킨 녀석의 이름이 이제 in이에요. 이제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참조명, 다시 이름이 이제 in입니다. 이 녀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사용자가 키보드 누르면은 여기에 담겨지는 것은 그 키에 해당되는 키 코드 또는 문자 코드가 담겨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read라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메소드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값을 읽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객체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묶어놓고 우리는 입력 스트림이라고 부르는데 이 녀석의 기능을 직접 이용하게 되면 좀 골치 아프죠. 뭐 예를 들어서 in.read, 자 지금 반환받을 수 있는 녀석이 있는데요. 이게 인티저로 받았다고 해서 얘가 인티저 값을 주는 게 아니라 1바이트, 그러니까 8비트의 코드 값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만약에 1을 눌렀다. 1을 누르면은 1이라고 하는 기호에 해당되는 코드 값, 이제 49가 넘겨지는 거죠. 아스키 값이죠. 그러니까 49가 전달되면은 그걸 내가 이제 프린트를 이용해서 출력하게 되면은 그 49라는 그 자체의 기호에 해당되는 것을 그대로 49로 출력해주고, 그 라이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49를 코드로 인식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호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1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긴 한데 문자를 일반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지고 출력하거나 이용하지 않죠. 예,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 번에 읽어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리고 읽어드릴 때 49라고 하는 그 녀석을 읽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49에 해당되는 1, 그렇죠. 이거 코드 값을 우리가 사용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문자 형태, 담겨진 코드 값을 우리가 문자로 해석한 그러한 기호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직접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문자 형태로 읽어드리는, 우리가 키보드에서 100을 눌렀다고 하면은 그 100이라는 문자열을 그대로 100으로 읽어주는 그런 게 좋은 거잖아요. 코드 값으로 뭐 49, 50, 뭐 51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 번에 문자열 형태로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함수가 있었으면 좋겠죠. 때로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 이제 스페이스로 구분해서 10 스페이스 20 스페이스 30 스페이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그 스페이스로 나누어서 단어 단위로 하나씩 하나씩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녀석이 있어서 좋겠죠. 얘는 버퍼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에 다 읽어오는 녀석이라면은 얘는 단어 단위로 끊어서 하나씩 하나씩, 아까 같이 10, 20, 30 이렇게 했었다면 얘는 세 번의 사용을 통해서 읽어올 수 있겠죠. 그 내용들을. 그런데 문자를 읽어오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읽어오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10, 20, 30을 입력했다고 하면은 그것을 내가 덧셈을 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 숫자 형태로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숫자 변환 자체가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next를 읽습니다. 그래서 next를 호출해서 10에 해당되는 것을 10으로 읽어드리는 정수형을 변환하는, 또는 그 단어 하나를 읽어서 실수 또는 단어 하나를 읽어서 더블로 변환해주는, 이외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형으로 다 변환해주는 그런 녀석의 서비스 함수가 있다면은 우리가 얘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겠죠. 그렇죠? 그런 도구가 있을까요? 예, 이런 함수를 제공하고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불편하게 우리가 직접 구현해야 할 내용들을 구현해 놓고 있는 그런 서비스 함수들을 묶어 놓고 있는 캡슐이 있습니다. 그 녀석이 이제 스캐너인데요. 이 스캐너는 얘를 이용해서 이런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 객체가 됩니다. 그 객체를 생성하면 객체가 되겠죠. 이 녀석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참조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스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많이 쓰는데요. 이제 스캔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이 객체를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얘를 이용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코드는 이렇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성적 출력을 했었는데 성적을 입력받아서 출력하면 훨씬 낫죠. 그러니까 계산식을 입력받은 걸 가지고 계산해서 출력하는 방식. 와,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인데요. 입력받아 계산해서 출력하기. 이 정도만 되면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을 여러분들이 완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코드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요. 뭐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코드를 어떻게 하자? 4번을 만들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printf라고 하는 녀석을 다뤘었는데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제 5번째 예제가 되겠죠? 5번째 예제 스캐너. 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안쪽에 있는 프로그램 파일을 열어서 이걸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열려있던 그 코드들이 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닫고 다시 열게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메인 함수가 이 모든 패키지마다 있잖아요. 그죠? 다 메인. 한 프로그램 내에 여러 개의 메인이 있습니다. 이거 원래 실행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프로그램 실행할 때는 메인 함수가 여러 개 올 수는 있어요. 있고 그 중에서 내가 어떠한 클래스 안에 있는 메인 함수를 실행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실행할 때 run configuration이라고 있어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여기 메인 클래스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걸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메인 클래스는 이 패키지명과 함께 이 패키지명은 클래스명이 유일할 수 있도록 요 성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길동이가 있는데 길동이가 3명이야. 근데 한 명은 박길동, 한 명은 김길동, 한 명은 오길동 이렇게 되면 길동아 이렇게 부르면 안 되죠. 어떻게 부르죠? 성까지 붙여서 불러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거라고 하면 그러면은 만약에 성도 같으면 어떡하죠? 만약 홍길동이 2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또 식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또 붙일 수 있겠죠. 또 예를 들어서 뭐 윗동네 홍길동, 아랫동네 홍길동. 근데 둘 다 윗동네에 사는 홍길동이에요. 그럼 어떡하죠? 더 범위를 늘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식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름을 계속 확장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패키지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메인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클래스다 라고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행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받는 로직을 구현해야 될 텐데요. 성적을 출력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은 요 위쪽에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입력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폰트를 좀 키울게요. 여기 보니까 성적 입력 부분, 성적 출력 부분, 그래서 입력을 받는 부분을 저희도 작성할 건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거는 입력 부분일까요? 아니면 출력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입력할 때 그때 계산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출력할 때 그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입력할 때 뭐하러 계산합니까? 출력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출력할 때 그때 필요할 때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계산은 출력 부분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입력 부분에서는 값을 입력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이제 여기다가 입력이라고 하고 그리고 입력받기 위한 도구가 이제 필요할 텐데 그 도구를 여기 위쪽에다가 준비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과거에 시언어를 했던 분들은 이제 준비물은 다 여기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준비를 하겠는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준비물이 모두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코드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그때 설명하고요. 준비물이니까 일단은 위에다가 스캐너라고 하는 것을 하나 준비할게요. U에서 스캐너를 준비하는데 이 스캐너는 응용 객체죠. 바로 system.in이라고 하는 객체, 입력 스트림 객체를 이용하는 응용 객체입니다. 근데 빨간 줄이 가졌네요. 빨간 줄이 가진 이유는 얘는
패키지명까지 같이 해서 불러주는 거예요. java.util.스캐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클래스를 우리가 명명할 때마다 패키지명을 다 써야 되니까 좀 불편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다가 명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스캐너라고 하는 거 쓸 건데 이 스캐너는 이제 말하지 마라. java.util의 스캐너다. 이 코드 내에서 스캐너는 java.util 스캐너니까 이 녀석을 가져온 거니까 이제 스캐너라고만 명명해도 우리는 걔를 java.util로 인식을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스캐너를 이름만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쓰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여기 안에 있었다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얘기하면 스캐너의 패키지명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모든 패키지를 외우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외운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구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게 좋아요. 마우스 갖다 대시면은 제가 임포트 해줄까요? 물어요. 이 스캐너 혹시 얘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마지막 클릭만 해주시면 제가 임포트 구문을 써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보니까 클릭했어요. 위에 보니까 와, 자동으로 들어갔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단축키를 쓰는 건데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영문자 O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임포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스캔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입력을 받을 건데요. 여기다가 입력을 받을 때 스캔 한 다음에 넥스트 우리가 입력할 내용들을 읽어가지고 그 녀석을 정수형으로 변환해주는 넥스트 인트를 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한번 실행 먼저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합니다. 지금 성적 입력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뜨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롬프트가 뜬 거예요. 근데 사용자가 당황하겠죠. 프롬프트가 많이 떴다면 뭐 입력하라는 거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거 끄겠습니다. 끄고 지우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얘 입력받기 전에 먼저 뭘 해줘야 되냐면은 system.out.print 해가지고 여기다가 코리아완 국어 성적을 입력받는다고 하면서 이걸 라벨을 이제 출력해줘야만 그렇게 하면서 인식을 하겠죠. 그래야만 되겠고요. 이거를 두 번 더 붙여넣기 하고 2, 3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첫 번째 국어를 입력받아서 이제 그거를 코리아완에다가 넣으려고 해요. 이 함수는 자신이 이제 호출되고 나면은 이제 값을 읽어 온 다음에 그것을 남겨주게 되거든요. 남겨준 녀석을 이렇게 남겨주게 되면은 그것을 코리아 변수가 받는 거예요. 함수는 호출된 결과를 생각하셔야 돼요. 결과 값이 남겨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거를 두 번째, 세 번째도 값을 받을 거고, 이렇게 받게 되면은 원래 있던 값이 대치되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있는 값은 의미가 없는 건가요? 지워버릴까요? 아니죠. 이제 값을 입력받기 전에 만약 기본값이 사용되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기본값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본값. 기본값이라고 하는 것을 0으로 갖고 있다가 입력받게 되면은 그 입력값으로 대치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출력되는 값 됐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로직에서는 사실 기본값도 필요 없죠. 무조건 입력받게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뒤에서 무조건 입력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둘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국어 성적은 10점, 두 번째 국어 성적은 20점, 세 번째 국어 성적은 30점 이렇게 해서 성적을 입력받아서 계산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잘 됐어요. 훌륭합니다. 뭔가 이제 프로그램이 동작되는 것 같죠? 물론 허접하지만 모든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과 출력까지 해봤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이 계산을 하기 위한 연산자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고생 많으셨습니다.